스님, 제가 번뇌가 한번 일어나면 그 감정에 생각을 계속 붙여나가면서 어떤 개연성 있는 맥락과 어떤 서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한번 일어났을 뿐인데 그 감정에다가 내가 시간 순서에 따른 어떤 이야기를 계속 부여를 하고 그 부여한 이야기대로 다시 또 생각을 이어나가면서 때로는 타인의 의도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화와 함께 계속해서 커져나갈 때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어떤 망상의 범주까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후부터는 한번 화나 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정신적인 불편함으로만 인지를 하려고 하고, 일어난 감정이든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은 신체적인 불편함이든 정신적인 불편함이든 여기에 내가 계속 언어를 달아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감정의 실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닦아나가려고 습관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것이 어, 그 감정을 조건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게 아까 이제 처음 질문했을 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통 이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몸도 불편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이런 이제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거는 대체로 이제 그게 성냄이 동반되는 경우거든요. 대체로는 내가 이제 원치 않는 상황이나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느낌이 조금 이제 더 분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이 신체 반응도 따라오지만 또 감정적으로도 되게 싫어하는, 몸도 불편해지고 몸도 긴장되거나 뭐 이제 좀 불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이제 불편한 거, 싫어하는 마음,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이 감정을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이 감정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 감정을 합리화하거나 그 감정을 설명하거나 그 감정을 이제 표출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이게 감정이 좀 더 원초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뒤따르면서 생각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걸 판단할 때도 대체로 보면 그 감정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이 판단이 옳다는 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합리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밑뿌리에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느낌과 그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대표적인 게 화죠. 그런 화라는 것이 바탕이 되면서 이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에 관련된 서사를 만들고 생각을 이어가고 합리화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도 결국은 이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형성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뭔가 정말 실체가 있고 뭔가 정말 완전히 사실이고, 이렇다기보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생각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이 생각 자체도 하나의 형성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더 가라앉히기 쉽고, 이 감정 자체를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감정 자체도 어떤 대상과의 접촉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영향받지 않으면서 좀 더 이제 이런 감정, 아, 이게 감정일 뿐이구나. 뭐,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화일 뿐이다. 화라고 분명히 알게 되면 그 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의 정체는 화고, 이 화라는 것도 접촉해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기면 이 화에 휩쓸리기보다 이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수행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하나의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이지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고, 그거 이제 어떤 우리 마음을 전환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요. 내가 옳고 그름을 가름하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따지려고 하는 이런 말과 행동에 그냥 원인이 되는 것은,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 그냥 정말 심플하게 화일 뿐이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화가 난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걸 수도 있겠다, 살아오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나 이런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여유가 좀 생긴다는 변화를 좀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도 수행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질문자도 말했듯이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생각들인데, 화가 나서 분출되는 생각들인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내가 이러해서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 사람은 뭐가 틀렸고 이래서 뭐, 그러면서 그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더 키운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자기 화라는 것이 드러난 생각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체를 모르면 이 생각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 생각을 가치 있게 생각해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오히려 역으로 이 생각이 자기 원래 있던 감정을 더 키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를 더 공고하게 하고 더 정당화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화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정신적으로 화도 좀 내려놓고 좀 건강한 방향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화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의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대상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안 좋게 만들어서 그걸 사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식에도 되게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되게 쉽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이건 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각의 형태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 생각에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내 화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으로 막 표출되는 거구나, 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멈춰야 되고, 이 생각이 위험하다고도 우리가 알게 되고 생각을 멈추고 일단 우리 감정을 들여다보게 돼요. 이 생각의 본질은 화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내 감정을, 이 부정적인 화를 내려놓는 쪽에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우리가 화를 기반으로 하던 생각과 전혀 다른 쪽에, 방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정체가 화라는 걸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뭐 여러 수행을 할 때 생각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말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걸 보통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생각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자기 감정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의 본질은, 이 생각은 지금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건지 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그거를 정확히 그 생각의 정체를 알고, 이거는 좀 버려야 될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고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것이 좀 그래도 좀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거를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점점 더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지혜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고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생각이 이어질 때는 현상을 균형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래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지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이미 감정적으로 한번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체로 그건 자기를 해치고 남도 해치는 쪽으로 생각이 번져가기 쉽다. 그래서 아까 질문자가 말했듯이 그 생각의 정체, 이게 아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핵심은 단순하게 보니까 화더라,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님,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반조했던 것이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도움이 됐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려서 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도 번뇌가 좀 더 빨리 조절이 되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할 때 다른 견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새로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작동되는 원리를 직접 관찰하고, 그것이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 어떤 생각이 막 번져나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온갖 미사하거나 좋은 말을 갖고 막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게 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면, 그거 이제 이걸 내려놓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돌려서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화라는 것은 탐욕의 반작용으로 일어나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은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고 이게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더 많은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해로운 마음 상태다. 이런 걸 철저히 이제 꿰뚫어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불선하다. 그리고 이건 버려야 될 마음이다. 이게 이제 바른 견해잖아요. 그리고 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이 유익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뭔가 삶을 살아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선하다는 말이고,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욕망이나 성냄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정체가 성냄이나 탐욕이라면 이걸 내려놓고 이것이 없는 자애나 자비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대상을 대하고 어떤 대상에 대처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삶이 이제 탐욕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마음들은 점차 줄어들고, 이런 지혜나 자비심으로
대응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자리 잡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수행의 또 바탕에는 바른 견해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이런 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하면서 우리가 수행이 항상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바른 견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럼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끌어내는 어떤 반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제 행동의 변화는 불편한 사람은 여전히 불편하고, 불편한 말은 또 여전히 불편한데, 그 마음의 원인이 나한테 1차적으로 있다라는 어떤 선택과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지는 쪽으로 그냥 바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더 자애롭거나 불편한 사람한테도 평온하게 대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 모르겠고, 그냥 진짜 현실에서의 변화는 딱 그 정도의 변화만 일어났는데, 제가 사유하고 경험한 걸 행으로 끌어내는 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또 좀 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 나오게 되는 것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서 화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동을 한 번, 두 번 축적되고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습관이 되고 그게 바른 기억의 확립이란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되면서 우리 몸과 마음 베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걸 명확히 아는 거는 수행의 되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시작이 바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향성을 바꿔가면은 이제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노력하는 만큼 점점 이게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능숙해지는 거라서 그런 게 가볍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향성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이 나올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날 행동으로 언행이나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그건 이제 또 수행자가 앞으로 아란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방향이 바뀌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